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데이터에 담긴 서울교통 2020 책자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교통 총이용 건수가 34억 건으로 전년보다 25.9% 감소했고 자전거 따릉이 총 대여 건수는 2,370만 건으로 24.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때문인데요. 시내 교통량도 작년에 비해 많이 감소했고요. 기름값도 더 떨어졌습니다.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6.2% 급락한 57.7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유업계는 올해 5월 말부터 교외 이동자가 증가되는 드라이빙 시즌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빨리 변하진 않는 것 같죠? 이번 봄에도 벚꽃 축제는 열리지 않았지만 벚꽃은 변함없이 폈습니다. 올해 벚꽃 축제도 한 번만 더 지나가기로 해요. 지금 멈추면 내년은 벚꽃놀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원래 봄꽃은 긴 추위를 이기고 핀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2021년 3월 2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내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나섭니다.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 상용화가 시작된 후 5G 관련 소송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집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 집단 소송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귀찮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네, 손이 많이 가는 소송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집단 소송까지 많은 분들이 나선 거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몇 명 정도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 모임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약 2,000에서 3,000명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네. 그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5G 피해자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일까요? 5G 단말기를 사용을 하면서 네. 이통 3사로부터 5G 요금제에 가입을 해서 매달 5G의 요금을 납부하는 명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부하지만 5G의 제대로 된 서비스는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5G 피해자로 명명하셨어요. 맞습니다. 5G가 터져야 되는데 내 속이 터진다.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됐어요.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고요. 이게 뭐 소송하시려면 자료를 모으셔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네.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안 터지는지 데이터들을 좀 수집하고 계십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과기정통부의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TF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국회나 정부에 이런 통신요금 관련된 공청회나 토론회에 발제 및 토론 자료들을 여러 차례 이제 제공을 하면서 네. 이 5G 커버리지 그리고 이통 3사가 국내에 설치해 놓은 기지국이 어떤 수준이고 상태인지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업무적으로도 충분히 축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개별 피해자들이 저희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 사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G 커버리지 그리고 기지국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의 자료, 개별 피해자들이 맞습니다. 직접 피해 사례 데이터를 또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이게 민원이 아니고 소송이다 보니까 법정 다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법적으로 이 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자료들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저희가 제기하려고 하는 소송의 제목이 네. 민법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거든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 예.
그래서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성립 요건인 그 채무자의 고의 과실, 네. 그리고 채무불이행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은 사실을 네.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갖추어지면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여기서 채무자라 하면 통신사겠죠? 그렇죠. 개별 소비자와 약관 등에 따라서 5G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통 3사가 되겠죠. 네. 사실 LTE와 별반 다를 게 없는 5G라는 거는 뭐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실 거예요. 근데 요금은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금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뭐 요금제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4G LTE 같은 경우는 최소 2만 원대에서 많게는 한 9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5G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대에서 많게는 12에서 13만 원까지 네네. 요금제가 책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비슷한 수준의 4G LTE를 사용하는 내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5에서 7만 원 정도의 요금을 과다하게 내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큰 돈이죠. 한 달에 5만 원에서 7만 원을 더 낸다면요. 뭐 1년에 60에서 70만 원 정도니까 네. 2년 약정을 기준으로 하면은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 계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핸드폰 바꿨거든요. 근데 그때 네. 제 기억에 그 판매하시는 분이 이제 LTE는 없어지고 다 5G만 된다.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5G가 막 나왔을 때인데 저보고 선택하라고 해서 제가 LTE만 선택했는데 네네. 지금도 LTE하고 5G 중에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선택은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네네. 최신 단말기 기종이 그렇죠. 5G 스마트폰 적합하게 단말기만 나오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단말기를 이용해서 전용 요금제는 5G 요금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사실상 소비자가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LTE와 5G는 별반 다를 거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5G 관련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상품을 안 파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통신사에서 해명이 좀 있었습니까? 통신사에서는 계속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네. 입장만 내고 있고요. 당장 5G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통신 3사가 문제 해결 의지도 없고 또 이용자의 민원과 항의에도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 과거에는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서 정부 기관에 이런 소비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네. 조정 권고가 나왔지만 이게 법원 판결처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어떤 효력이 없기 때문에 통신 3사들이 강제력이 있는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번 소송의 배경이군요. 진행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9909님이 요금만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끊김도 많고 배터리도 빨리 소진돼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런 불만 토로하는 피해자들 많이 있습니까? 상당한 분들이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집계한 어떤 통계나 자료를 봤을 때는 인천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5G가 안 터지는 지역으로 분석이 되었거든요. 이유는요? 이유는 당연히 기지국이 제대로 깔려있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거고, 네. 아무래도 구도심이 많기 때문에 아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 5G 구축에 통신사들이 좀 열을 덜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인천 시민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울 수도권에 좀 집중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5G 기지 구축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지국 구축은 정부 발표를 기준했을 때는 한 2만 5천 개 정도의 수준이 이제 구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조금씩 기지국 구축 숫자는 늘어나고는 있지만 당초에 통신사들이 방송이나 아니면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약관 등을 통해서 5G 서비스를 원활하게 네.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지국수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게 저희가 했을 때는 4G LTE 대비했을 때 한 10에서 15%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5G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1,3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1,300만 명. 확인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에 소송 인단 수는 얼마를 목표로 하고 계세요? 지금 뭐 이용자 전체가 참여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네. 저희는 뭐 3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네. 숫자와 관계없이 많은 수가 모집되시면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2달 동안 모집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집 기간이 끝나면은 우선 참여 의사를 밝힐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고요. 계속해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은 후속 소송 제기를 통해서 법원에서 한꺼번에 판결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소송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신사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이건데 그러면 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4G LTE를 대비했을 때 5G 가용률이 한 10에서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약 한 5에서 7만 원 정도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바로 재산상 손해로 보고 있고요. 2년 약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시니까 우리나라 집단 소송 선례가 많지는 않죠. 맞습니다. 네. 그럼 정말 어려운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건데 네네. 이번 소송이 소비자 입장에서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통 3사의 요금 정책 그리고 이 요금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의 통신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떤 영업이익 내지는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입돼야 되는 비용,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공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소비자의 편익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지금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있는 상황을 이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 사례 봤을 때는 외국에서는 5G 서비스를 무료로 맛보기로 제공해주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든지 편익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또 특히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 뭐 이렇게 얘기하고 5G 1등 해야 된다. 저도 인터뷰했었던 기억 나거든요. 네네네. 이런 대의 명분 때문에 더더욱 소비자의 편의와 가치보다 이 그러니까 제공자 입장이 더 무게중심이 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균형 잡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이통 3사와 처음에 5G 주파수로 할당할 때부터 했던 약속 자체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방향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결국은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서두에 집단 소송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거 소비자들이 어떻게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과거에 이제 가계통신비 관련된 뭐 정부위원이나 아니면은 전문가로서 국회 쪽에 출석해서 관련 자료 및 증거들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단말기를 통한 피해 사례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충분히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성립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뭐 어떤 자료를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G 요금제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안 되는 불통이라든지 뭐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다든지 또는 4G LTE로만 연결됐거나 그렇게 바로 전환되는 그런 화면들을 캡처해서 버튼 하나면 캡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증거 수집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요금 5G 요금 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5G로 되지 않고 4G로 전환되는 그 장면들 네네. 뭐 그런 것들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된다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네네.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저희가 지금 그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 모임과 그다음에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 사람들을 통해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이제 관리하기가 좀 수월한 공동소송 플랫폼을 통해서 안내 페이지에 안내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 모임을 통해서 증거를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소송에 필요한 요건들 입증에 아주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 통해서 네네. 쉽게 신청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청취자 네네. 문자로도 6836님이 소송 참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셔서 네. 네. 자, 고의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네네. 통신사에서는 우리 뭐 고의성 없었다. 뭐 이용자들 속 터지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기술이다 보니 변수도 나오고 이게 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인프라도 깔아줘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처음에 이통 3사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로부터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약관 등에서 약속한 원활한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 5G 기지국 네트워크 장비가 이제 요구가 되는데요. 당장 곧바로 이 요금제가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뭐 2년 지났지만 10에서 15%밖에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가 처음부터 5G 상용화에 따른 요금을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이 원활치 않다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주파수 경매를 받을 때 이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이용 계획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를 표시를 했고 그래서 과기정통부로서도 당장 기지국 구축은 쉽지 않으니까 1년, 2년, 뭐 3년, 5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통신사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가 이통 3사의 5G 주파수 할당할 때부터 뭐 기지국 구축 수년간 유예해 준 거 이런 걸 봐도 정부의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 국가 대상으로 소송 가능하냐고 2320님이 안 그래도 여쭤보셨거든요. 법률적으로 이통 3사와 소비자 간의 이제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네. 정부와는 어떤 계약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고요. 네. 그 실제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는 아무래도 이번 소송이 이통 3사를 상대로 한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지는 네. 좀 판단이 필요한 영역일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판단은 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이용하시거나 네이버 카페에 이 집단소송 관련된 장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혹시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G 집단소송 맡은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와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